50. 인생 후반부를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50대의 불안에 대한 처방전. 1. 독서를 돈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습관은 새벽 기상과 독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잡고자 기댄 건 책이었다. 절실함보다 강력한 것이 또 있을까? 책에 해답이 있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된 후부터는 나는 휴일이면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는 최근 출간된 책을 포함한 많은 책이 있었기에 마음 먹고 가서 온종일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도서관에 가보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독서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분들을 볼 때면 내가 늦지 않았구나,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용기가 솟는다. 독서력을 더 키우고 싶다면 독서 모임을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 군데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책 읽는 방법을 바꾸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게 되었다. 책을 집중해서 읽는 방법도 독서 모임에서 배웠다. 책과 친해지려면 형광펜과 연필을 준비한다. 책을 깨끗하게 읽으면 눈으로만 읽는 것이다. 낙서하며 읽어야 책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형광펜으로 와닿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연필로는 밑줄 친 문장에 나만의 생각을 한 줄 적어본다. 근사한 글이 아니어도 된다. 순수한 내 생각을 적다 보면 글감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좋은 글이 있는 페이지는 상단이나 하단의 귀퉁이를 접은 후 핵심 키워드를 바로 적어 놓는다. 나만의 독서법으로는 책을 읽고 떠오르는 질문을 5가지 정도 종이에 쓰는 것이 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대목이나 저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 의도를 파악해 공책에 적어둔다. 또한 독서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소리내어 읽는다. 내 목소리를 들으며 문장을 읽으면 집중력이 생긴다.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가슴이 뛰는 인생책을 만나기도 한다. 인생책을 만나면 밑줄을 그어가며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2-3번 곱씹어가며 읽기도 한다. 책을 읽고 나서는 바로 서평도 쓰고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책에서 한 가지라도 나에게 적용할 점을 찾는다면 성공한 독서이다.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이들과 책 읽는 습관이 쌓이면서 매년 달성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매년 책을 100권씩 읽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했다. 새벽 기상과 독서가 나에게는 그 첫 번째 해답이었다. 스스로 게으른 삶과 이별하고 새로운 인생의 벽을 뚫어야 했다. 나는 책을 통해 내 안에 잠재된 실행력을 깨우고 기록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을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고 이해가 되면 목숨 걸고 하라. 2. 내가 없으면 억만금도 소용없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몸이 먼저다에서 지금 몸 상태 그대로 여생을 보낼 것인가? 라는 문장을 읽고 두려워졌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도 부지런하다. 운동, 2글자를 마음에 새겨야 했다. 새벽에 기상을 하는 데가 유독 운동에만 게을렀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50견 때문에 내 몸을 방치할 수는 없다. 걷기는 남녀 모두 지금 바로 할 수 있고 힘들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방법이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운동화만 있으면 가능하다. 기분을 전환하기에도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걷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 에너지도 높아진다. 걷기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걷기 시작하니 미미하지만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가 보였고 운동에 관한 생각도 바뀌었다. 몸이 가벼워지니 근력 운동에도 도전했다. 식단을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바꾸고 저녁을 고구마나 삶은 달걀로 간단하게 먹기 시작했다. 식탐이 많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걷기가 생각과 먹는 것을 바꾸었다. 달리기를 시작하며 몸은 가벼워졌다. 더구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뛰는 상쾌함이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 달릴수록 허리와 다리에 근육이 발달하고 하체가 튼튼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달리면 암 발병률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도 낮춘다는 통계도 있다. 달리기를 이야기하자면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생각난다. 그는 매일 10km를 달리고 난 후 글을 쓴다고 한다. 글쓰기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달리기로 한다니 바쁠수록 중요한 것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루키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고 그가 달리기를 하는 원초적인 이유를 찾았다. 하루키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글이 좀처럼 써지지 않을 때 그 해결책을 매일 아침 달리는 길 위에서 배운다고 한다. 세계적인 작가의 꾸준함은 내가 본받을 점이었다. 내게도 운동이 중요한 일이 됐다. 달릴 때는 숨이 벅차 힘들지만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묵은 화도 누그러졌다. 체중을 감량하니 혈압은 저절로 내려갔다. 피곤함이 없어지고 더는 무기력하지 않았다. 스트레스도 줄어드니 화가 나지 않았다.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내게 운동을 해야 하는 목적의식이 생겼다. 이제는 운동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 중 2가지를 꼽으라면 독서와 운동이다. 습관의 힘은 정말 대단한 위력을 지녔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통장 쪼개듯이 시간을 쪼개기 시작했다. 나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목 스트레칭이나 발목 돌리기를 한다.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며 유산소 운동을 한다. 3.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려면 시간 관리가 필수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에 오늘은 뭐 하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플래너에 일과를 써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후 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 가계부도 쓰고 시간 가계부도 쓴다. 시간 가계부란 연간 목표를 세우고 한 달,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서 나의 목표를 위해 매일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먼저 24시간의 시간을 쪼개 내가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야 한다. 누구나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내 경우는 새벽 시간이 그렇다. 설령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기록해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내 인생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매일을 기록해서 훗날 이날들을 기억할 것이다. 시간 기록은 하루를 되돌아보는 귀중한 습관이다. 책을 읽을 시간도 정해주면 좋다. 뇌에 늘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다고 인지시켜 놓으면 좋다. 방해하는 소리도 없는 새벽 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 커피 한 잔 타서 책을 읽어보자.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쓰고 싶어진다. 일기를 쓰듯 끄적거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해보자. 50대라고 드라마에 빠져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60대, 70대에는 재미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게 뻔하다. 아주 가끔 독서를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론 너무 졸려 루틴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지키고 있다. 목표를 정했기에 앞만 보고 달린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간다. 이렇게 시간을 관리한 후 버려지는 시간이 줄었다. 식단을 짜놓듯이 할 일을 미리 배분해 놓고 시간 계획에 맞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끔 변수가 생겨 루틴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음 날 조금 더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잔다. 오늘의 쉼은 내일 또다시 시작할 힘이 되기 때문이다.